네, 안녕하십니까. 야구 없는 화요일입니다. 비도 오락가락하고 또 야구도 없고 팀은 연패에 빠져있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또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지금 영상은 물론 지나간 영상들도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6 시즌 LG 트윈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요 코너를 이 팬분들께서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2013 시즌 그리고 2014 시즌에 대해서 또 리뷰를 했었는데 2016 시즌 막판에 8월 이후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고 가을 야구도 오래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시즌이지 않나 싶습니다. 2016 시즌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월까지 8위였어요. 마이너스 11위였습니다. 40승 1무 51패로 8위였는데 최종 성적이 결국에는 5할 승률을 맞추면서 71승 2무 71패로 4위를 기록했고 5할 승률 이상을 페넌트레이스에서 달성을 한 건 2013 시즌 이후에 3시즌 만에 1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와일드카드 시리즈 기아와의 이 두 경기 모두 잠실에서 열렸는데 충격적으로 1차전에서 패하면서 최초의 4위 팀 탈락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 2차전 팽팽한 투수전으로 이어지다가 김용희 선수의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요. 또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는 2년 전에 아픔을 주었던 넥센을 상대로 3승 1패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합니다. 플레이오프 상대는 NC 다이노스입니다. NC 다이노스가 창단 첫 한국 시리즈를 가느냐 혹은 LG 트윈스가 2002년 이후에 한국 시리즈를 못 갔었는데 가느냐의 싸움이었는데 결국 NC가 3승 1패로 이기게 되면서 LG 트윈스는 플레이오프에서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봐야겠죠. 헨리 소사와 루이스 히메네스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소사는 2015 시즌 거의 외국인 투수 중에 탑급의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닝도 많이 먹어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재계약을 무난하게 했고, 히메네스가 이 잭 한난의 대체 선수로 한국에 왔는데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동행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투수 한 자리가 빈 채로 시즌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그 전에 FA로 정상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 정상호 영입은 거의 LG 트윈스 먹튀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사실은 그 당시에 유강남 말고는 포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최경철 같은 경우에는 노세아가 되었고 포수를 데려온다. 정상호라는 그래도 장타력이 있는 포수를 데려온다. 저는 영입 당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폭망할 줄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참 아쉬움으로 남았던 이 정상호의 영입이었고, 외국인 선수 제가 한 자리 남았던 걸 얘기했는데 스캇 커프랜드라는 이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잘 안 됐죠? 결과적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아주 난타당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외국인 선수였죠. 자, 네 번째, 이게 좀 충격이었죠. 캡틴 이진영이 2차 드래프트로 KT 위주로 향했습니다. 스토킹을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현장과 베테랑의 갈등이 조금 있었고 결국에는 이진영 선수가 사랑하는 LG를 떠나서 KT로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참 외야에 좋은 선수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진영 선수 정도의 외야수면은 정성훈 선수처럼 조금 더 뛰게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벤치행을 수긍할 때까지는 기용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팀이 필요한 역할이면 뭐든 해내는. SK 시절에는 1루수도 봤으니까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생마 이상훈 코치가 LG로 복귀를 했습니다. 두산에서 코치를 하다가 LG로 복귀를 해서 많은 팬분들께서 또 최종전에 시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상훈 코치도 다시 한번 언젠가는 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6 시즌 이제 시즌 리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홈개막전을 승리합니다. LG 트윈스가 첫 경기를 홈에서 치르는 거는 2007년 이후에 9년 만에 일이었는데요. 선제 이천웅 선수의 홈런과 양석환 선수의 연장 12회 끝내기로 하나와의 홈개막전을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도 작은 이병규 선수가 끝내기를 치면서 홈개막전을 끝내기 2연승으로 또 장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 첫 수입회를 SK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문학 SK전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문학에서 큰 수입회를 당했기 때문에 이 수입회가 좀 생각이 나네요. 자, 세 번째는 코프랜드의 데뷔전을 좀 꼽아봤는데 4월 22일 날 고척 스카이돔에서 코프랜드가 기대를 가지고
어떤 선수가 오느냐, 루카스 아렐보다 낫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양상문 감독의 이 떡아웃에서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결국 코프랜드는 7월에 짐을 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11승 11패로 4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에 이 어린이날 시리즈였습니다. 5월 5일 두산전에서 끝내기 진로방해 어린이날 이 매치업을 잠실 더비를 승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5월 20일에는 넥센전 한 점차 승리로 6연승을 달성하면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5월 28일에 5월 들어 두 번째 4연패를 당하면서 도로 5할 5위를 달성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6월입니다. 6월에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좀 감독을 바꿔라 이런 여론들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 이 한화전 루징 시리즈 두 경기 모두 끝내기 패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시리즈는 오지환 시리즈로 기억을 하는데 오지환 선수가 결정적인 수비 실책 또 실책 성 플레이를 달성을 하면서 루징 시리즈를 달성을 했고 6월 23일에는 4연속 루징 시리즈를 달성을 하면서 팀 승률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었고요. 6월 30일에 9대2로 뒤지던 경기 챔피언스 필드에서의 경기였는데 10대9로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32승 37패 7위에까지 추락을 하게 되면서 올 시즌은 진짜 어렵겠다. 2015 시즌처럼 추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에 스캇 코프랜드가 웨이버 공시가 되면서 데이비드 허프, 우리의 사랑 허프가 또 영입이 됐고 7월 9일에 시즌 첫 6연패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경기에서 관중석에 이제 현수막이 걸리고 또 양상문 감독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면서 팀 분위기가 흔들렸어요. 뭐 일부 분들은 이거 현수막 걸어서 팀 분위기 살아난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 현수막 건 이후에 한 2주 정도를 계속 기록을 찾아보시면 루징 시리즈를 달성하거나 연승을 이어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덕아웃에 있는 분위기를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선수단이나 코칭 스텝이나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장인 류제국 선수를 중심으로 좀 힘을 모았고 류제국 선수가 참 뭐 안 좋은 문제로 팀을 떠나긴 했지만 이 당시에 주장으로서의 공로는 저는 인정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하냐 하면 사실은 이런 현수막이 걸리고 팬들의 여론도 안 좋고 하면은 미디어 앞에 나가는 게 좀 두렵기도 한데 뭐 본인이 주장으로서 우리 더 힘을 달라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다 본인의 성적도 챙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수습이 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7월 28일에 첫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그래도 한숨 돌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에 8위로 정말 나라까지 빠져버리고 말았죠. 자, 그러나 8월 대반전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월 4일 두산전 연장 혈투가 있었죠. 4시간 47분의 이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고 이 경기에서 이 히메네스 선수의 결승타와 윤지용 선수의 마지막에 호투가 좀 기억에 남고 8월 12일에는 박용택 선수가 끝내기를 치면서 LG 트윈스가 무려 9연승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8월 31일 사직 롯데전에서 2연전 모두 패배하면서 아직까지 순위는 56승 1무 61패로 6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점점 승률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9월이었습니다. 9월 13일 NC전 승리를 하면서 4연승으로 공동 4위에 등극을 했고요. 9월 17일 이게 또 제가 직관을 간 경기인데 연장전에서 이찬용 선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 끝내기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거의 4위를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10월 16일 사직 롯데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정규 시즌 4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전적도 5할 승률을 회복을 하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 9월과 10월의 성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시즌 여기도 할 얘기가 많죠.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고 와일드카드 기아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기아는 양현종과 헥턴 오에실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었고 LG는 소사, 허프, 류제국 후반기 에이스였던 데이비드 허프와 또 시즌 내내 좋은 역할을 해줬던 소사와 류제국이 버티고 있었는데 일단은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야 이거 와일드카드 최초 4위 탈락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차전이었죠. 이 류제국 선수와 양현종 선수의 투수전이 계속 팽팽히 이어진 이후에 9회에 김용희 선수가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외야에서 직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를 김용희 선수가 타구를 보낸 것도 보낸 거지만 김호령 선수였나요? 야, 그 타구를 끝까지 잡는 모습에 정말 박수를 쳐줄 정도로 네, 좀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올라간 준 플레이오프 의외로 경기는 쉽게 흘러갔습니다. 1차전에서 헨리 소사의 호투와 상대 선발인 맥그레거를 공략한 타선의 활약으로 먼저 승리를 거뒀고요. 베네켄에 밀려서 1승 1패를 안고 잠실로 오긴 했습니다만 3차전 제가 또 직관을 간 경기거든요. 유강남 선수가 이 신재영 선수를 상대로 빗속에서 투런 홈런 결승포를 기록하고 허프의 호투가 또 빛을 발하면서 2승 1패가 되었고 4차전도 갔습니다. 4차전도 갔는데 4차전에 류제국 선수가 흔들렸어요. 근데 뒤이어 나온 이동현 선수가 정말 인생투라고 할 정도로 팀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가을 야구 이동현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오지환 선수가 8회 결승타를 치면서 4대0으로 뒤지던 경기를 4대5로 뒤집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염경엽 감독이 그 유명한 문자 한 통 남기고 도투더망 도망을 가버렸죠. 자, 이렇게 또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는데 NC전도 1차전에 승기를 다 잡았습니다만 9회 임정우 선수, 김지용 선수가 충격적인 또 블론 세이브와 끝내기를 허용하면서 1차전을 내줬고 저는 이거 1차전 잡았으면 NC전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었더라고 봐요. 왜냐면은 NC가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테임즈 음주운전 때문에 분위기도 안 좋았고 실제로 테임즈가 1차전에 징계를 받아서 못 나오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1차전을 잡았으면 아마 NC와 좋은 승부하면서 한국 시리즈를 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 당시에 물론 두산이 거의 최강팀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1차전이 두고두고 아쉽고 이때 분위기 기억나시죠? 걱정 말아요 그대를 다 같이 부르면서 또 아니쿤의 슈퍼캐치도 있었고 여러가지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가 맞을 정도로 박수를 쳐주고 싶은 NC와의 플레이오프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2016 시즌 주요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외야에는 이병규, 이천웅, 최은성 요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고 특히 시즌 중반부터 중견수로 활약한 김용희 선수의 빼어난 활약이 인상 깊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3루부터 히메네스, 오지환, 손주인, 정성훈, 양석환 이런 선수들이 또 내야에서 활약을 해줬고 박용택 선수가 이 시즌부터 고정 지명타자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포수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고 백업으로는 문선재, 이영종, 안익훈, 정상호 이런 선수들이 백업에 위치를 했습니다. 자, 투수는 소사, 허프, 류제국, 우규민, 이준영 요렇게 일단은 5선발이 구축이 됐는데 이때 고정 5선발이 없었어요. 그냥 선발이 4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준영 선수도 나오고 임찬규 선수도 나오고 5할 승률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고 대신에 중간 개투가 엄청났죠. 김지용, 진해수, 신승현, 윤지웅, 이승현, 이동현 여기에 뭐 봉중근 선수도 있었고 위암 투병을 마치고 돌아온 정현욱 선수도 있었고 이렇게 좀 희생하는 베테랑들이 많았죠. 여기에 정점을 찍은 건 마무리 투수 임정우 선수였습니다. 28개 세이브를 거두면서 블론 세이브는 5개, 구원 2위에 등극을 했었던 임정우 선수의 마무리 투수로서의 시즌이었습니다. 자, 2016 시즌 좋았던 점은 양상문식 리빌딩 효과. 어쨌든 주전을 치우건 어쨌건 그 자리에 선수가 크지 않으면 양상문 감독은 아마 이 시즌에 감독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최은성 선수, 이천웅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또 내야에서는 양석환 선수가 정성훈 선수의 역할을 어느 정도 덜어주면서 그래도 젊은 야수들이 조금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이 외국인 타자 히메네스의 대활약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LG는 뭐 페타진이나 마르티네스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외국인 타자 덕을 조금 못 보는 팀이었고 2014년도에 외국인 타자 제도가 부활이 된 이후에는 더 심각했는데 히메네스가 아주 대단한 활약을 26홈런 102타점 사실 후반기에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반기에만 20홈런을 기록하면서 대활약을 보여줬고 수비에서도 3루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마무리 투수 임정우 선수가 28세이브를 거두면서 더 이상 이제 봉중근이 빠진 마무리 자리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또 상당히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꼬여버린 초반 계획, 이 코프랜드의 영입이 실패로 돌아가고 초반에 그래도 유강남의 플레잉 타임을 좀 덜어줄 것으로 보였던 정상호가 부상으로 조금 빠지는 일도 많았고 또 짝뱅 이병규 선수가 좀 감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고 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죠. 오지환 선수도 거의 뭐 땅을 파고 들어갔고 아마 2021 시즌이랑 조금 유사하지 않나.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만 감정 소모를 좀 많이 하게 만들었던 시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적토마 이병규의 이 초라한 마지막 시즌이었습니다. 이병규 선수가 그 전 시즌, 그 전전 시즌을 못하긴 했어요. 하지만 2016 시즌에는 퓨처스에서 4할 타율을 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타로 한타석으로도 좀 기회를 주고 아, 이 선수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구나 했으면 팬들도 조금 더 납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1군에서 최종전 단 한타석에 그쳤던 점은 팬분들에게 참 아쉬운 그 한 해로 양상문 감독의 평가가 거의 뭐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는 파트가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너무나 아쉬운 플레이오프 1차전 마산에서의 그 임정호 선수의 블론 세이브와 용덕한의 끝내기 안타였죠. 이 경기가 너무 아쉬웠던 2016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2016 시즌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 야구가 가장 재밌었던 시즌. 사실 2002년의 기억은 너무 오래 가기도 했었고 또 2016 시즌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가을 야구를 봤던 시즌 중에 가장 가을에 행복했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동으로 마치기도 하였고 젊은 선수들과 노장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던 시즌이었습니다. 사실은 올 시즌도 지금 팀 분위기도 좋지 않고 성적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102경기가 남아있고 언제 어디서 반등의 순간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직 야구는 모르고 선두와는 2경기 차니까요. 2016년처럼 기적의 LG 트윈스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